안녕하세요. SUV 보이는 라디오 정보알림이의 진행자 김태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군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악학생생활관, 즉 기숙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보 제공을 도와주실 두 분 모시고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울대 기숙사 9관에서 살고 있는 부르교육과 25학번 박재현입니다. 우선 제가 921동에 살고 있는데 이 동이 9관 중에서도 특히 반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제가 말하는 점이 다른 구간이나 혹은 아파트 형식으로 6인 3실 구조인 919동과는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점 고려해 주시고 919동이나 다른 구간에 대해서도 아는 정보가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기숙사 신관에 거주 중인 역사교육과 2학번 신주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901동에 살고 있고요. 오늘 제가 아는 바 다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글로벌동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동에 관련된 정보는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숙사 시설에 대한 얘기에 앞서서 기숙사 점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작년 점수 컷 띄워놓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기숙사 신청할 때 서독 분위기가 나오기 전이어서 지역 점수만 받고 80점으로 복수 지원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글로벌 등이 됐었어요. 혹시 기숙사 점수가 몇 점이셨나요? 저도 사실 기숙사 신청했을 때 아직 소득 분야가 나오기 전이었어서 어쩔 수 없이 지역 점수만 받고 80점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 솔직히 큰 기대 안 하고 복수 지원을 넣었는데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구간으로 배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구간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냈는데 진행자분께서 같은 점수로 지원했는데 글로벌 동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같은 점수인데도 결과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당황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네, 조한 씨는 어떠셨나요? 저 역시 기숙사 신청 당시에는 소득 분위기가 나오지 않아서 두 분과 같이 80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모험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안정적으로 복수 지원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점수가 낮아도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신관에 단독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꽤 불안했어요.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다른 선택지가 없는데 괜히 무리한 건 아닐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신관에 배정이 되었고 지금은 신관의 쾌적한 시설에서 지내고 있어 만족도가 꽤 높습니다. 제 경우는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조금 과감한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례가 된 것 같아요. 네, 과감한 선택, 좋은 선택이었네요. 네, 이제 띄워드린 것과 같이 남자 신입생 기숙사의 점수 컷은 모두 80점으로 같았다 보니까 저희 셋도 점수가 비슷한 것 같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료 기반으로 기숙사를 어디로 지원하실지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숙사 시설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관이랑 신관은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어떻게 위치되어 있나요? 우선 구간은 공용 화장실 그리고 공용 샤워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숙사 건물이 반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1층엔 샤워실, 1.5층엔 화장실, 그리고 다시 2층엔 샤워실 이렇게 있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서 시설들이 깔끔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위생 상태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공용 화장실을 쓰다 보니까 혹시 한 층에 변기가 다 쓰고 있거나 혹은 고장난 변기가 있으면은 새로운 아직 쓰지 않는 남은 변기를 찾아서 여러 층을 오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신관은 구관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화장실과 샤워실이 바로 각 방마다 따로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방에 지내는 룸메이트끼리만 화장실과 샤워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덕분에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화장실의 청결과 관리도 비교적 쉽습니다.
또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쓰기 위해서 구간처럼 층을 따로 이동하거나 공용 공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편리함이 크죠. 이러한 부분은 신관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글로벌동도 신관처럼 방 안에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구간만 공용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긴 할 것 같네요. 그래도 구간은 샤워실이랑 화장실이 공용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따로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조금 부럽지 않나. 저는 청소하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진짜. 그러면 혹시 부엌은 어떻게 위치되어 있나요? 부엌은 이제 휴게실에 공용 부엌이 존재하는데 제가 생활하는 921동에는 그 휴게실이 3층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부엌에는 인덕션, 전자레인지, 냉장고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시설 자체는 있지만 그 공간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시설이 최신 것째 낙후된 면이 좀 있긴 해서 이렇게 막 요리를 해서 먹는 사람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거나 아니면 남은 음식이나 냉동 음식 같은 거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데워 먹는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관은 어떤가요? 신관은 구간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신관은 각 층마다 공용 부엌이 마련되어 있어서 기숙사생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부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엌이 층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이 몰려서 붐비는 일은 조금 덜한 편이에요. 또 시설도 비교적 새로워서 깔끔한 편이고 전자레인지와 인덕션 같은 기본적인 조리 도구도 갖추어져 있어서 간단한 요리를 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또 저희 신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확실히 좋긴 하네요. 근데 저희도 이제 기본적인 조리 시설과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좀 잘 갖춰져 있는 편인데 신관과 조금 다른 점은 저희는 홀수층마다 부엌이 있고 짝수층에는 부엌이 아니라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세미나실 같은 게 있거든요. 구관이랑 신관에도 세미나실 같은 게 있겠죠? 구관은 어떤가요? 저희는 우선 4층에 독서실이라는 곳이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이제 시험 기간이나 다른 평소에 스터디 카페처럼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늑하고 또 조용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 되고 또 만약에 이런 독서실 꽉 차 있다 하면은 갈 수 있는 곳이 919동에 원래는 기숙사 학교 식당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원래는 식당이지만 식당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 뭐 밤 늦은 시간대나 아니면 점심과 저녁 사이 이 시간대에는 독서실로 운영하고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구간에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919동 그 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신관은 어떤가요? 신관은 구간과 달리 독서실이나 세미나실 같은 별도의 학습 공간이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주로 중앙 도서관이나 학교의 라운지 같은 교내 시설을 활용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신관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신관의 기숙사 식당 옆에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가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신관 학생들이 모여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과제를 하는 공간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방에서 답답할 때 내려가면 분위기도 환기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과제를 하다 보면은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어느 정도 학습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관 학생들에게는 이 1층 카페가 구관이나 아니면은 글로벌동의 세미나실 대체 공간처럼 기능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24시간 운영하는 무인 카페가 있어서 거기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가 되게 많네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저희 그 짝수층에 있는 세미나실을 제외하고도 근로방에도 뭐 지하 1층에 근로방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세미나실도 있고 카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각자 자기 기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글로벌동은 아무래도 이름에서부터 드러나듯이 외국에서 온 분들과 자주 만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제 친구 중에는 외국인 분과 룸메이트인 친구도 있는데요.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분들과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한 친구들은 이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외국어를 자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구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구간은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좀 제일 오래된 기숙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인식과 비슷하게 살짝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시설이 낙후됐다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기숙사 건물에 비해서 일단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요. 그래서 이 대학생은 또 돈 걱정을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또 글로벌 동보다는 학교와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신관과는 다르게 방학에도 거주가 가능한 환경이어서 혹시 계절학기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주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관은 구관과는 달리 비교적 새 건물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가 강해요. 또 기숙사 건물 바로 옆에 식당, 미용실, 편의점, 노래방 같은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이 끝나면은 기숙사 가서 바로 내려가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기숙사 있을 때 급할 때 내려가지 않고 필요한 물건을 바로 옆에서 구입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관은 방학 동안에는 거주가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 계절 학기를 듣는 학생들은 따로 자취방을 구하거나 아니면 고시원을 가는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신관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참고해야 될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구관, 신관, 글로벌동 모두 장점도 좋지만 그에 따른 단점들도 다 존재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사실 뭐 세미나실, 부엌, 화장실, 뭐 편의시설 이런 것보다 저희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방 구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방 구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신관은 방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신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우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옆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할 때 가장 편리한 요소 중 하나예요. 그리고 방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옷장이 배치되어 있는데 큰 옷장 하나와 작은 옷장 두 개가 있습니다. 보통은 큰 옷장 하나를 한 명이 쓰고 작은 옷장 두 개를 한 명이 써서 룸메이트와 상의해서 어떤 옷장을 쓸지 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책상과 침대가 각각 마련돼 있어요. 구조상으로는 룸메이트와 마주보거나 아니면 나란히 배치돼 있어서 생활을 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생활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에 커튼을 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덕분에 공부할 때나 잠잘 때 각자의 공간감을 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커튼 하나가 생활할 때 주는 안정감,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그런 기능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신관은 같이 살지만 최소한의 개인의 공간이 보장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관은 어떤가요? 구관은 우선 신관과 비슷하게 2인 1실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구관은 이제 좌우 대칭 구조인데 우선 가장 창문 쪽에 서랍장 두 개가 있어서 그 서랍장에 여러 가지 물품,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간식거리들을 두고 생활을 하고, 그 앞에는 이제 책상과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독서실이나 다른 공간에 이동해서 공부하기 싫고 그냥 집안에서 편하게 공부하고 싶을 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이 책상에도 서랍장이 있어서 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상 바로 앞에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가 생각보다 층고가 높아요. 그래서 그 밑에, 침대 밑에 이제 박스나 빨래 바구니 같은 부피가 큰 물품들을 넣어두고 생활할 수 있고, 또 이제 신발 안에 침대 밑에 신발장도 있어서 그곳에 안 쓰는 신발들을 넣어두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 쪽에 옷장이 있는데, 옷장은 이제 저희는 신관과 다르게 1인당 하나의 옷장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옷장에 옷을 두고, 옷장이 꽤 커서 옷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네, 글로벌동은 신관과 구관의 요소가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신관처럼 들어가자마자 샤워실과 화장실이 바로 있는 구조인데, 다른 점은 이제 구관처럼 옷장이 하나씩 가지고 있고 침대 하나씩 바로 있고,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면 책상과 그리고 서랍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자기 기숙사에 사는 거에 있어서 꼭 알려주고 싶은 거,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있다면 하나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구관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선 구관은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탁실도 공용이거든요. 화장실과 샤워실처럼.
그래서 건조기와 세탁기가 충분히 많이 있긴 하지만 한 번씩 주말 같을 때 사람이 몰릴 때는 건조기나 세탁기가 다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빨래를 할 때 한 번씩 세탁기나 건조기에 넣어두시고 시간이 되는데 안 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되지 않고 빨리빨리 서로 시간이 되면 미리 기다려서 빨리빨리 빼주는 에티켓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간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구간을 건설할 당시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안전 문제가 있어서 이 구간 건물을 철거하고 아마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택배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그 근로부동이나 신고하는 택배 보관함이 각 동마따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동이 920동에 위치한 택배 보관함을 공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 한 번씩 택배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해 주시고 혹시나 택배를 시켰다면 최대한 빠르게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택배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건 진짜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다음으로 신관에서는 또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신간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기숙사 내 식당인 아워홈이에요. 이곳은 단순히 학생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교수님들도 종종 많이 식사를 하러 오십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이 편하게 밥을 먹다가 교수님과 마주칠 때가 많아요. 근데 식당이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잘 안 꾸미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아워홈을 이용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친구들과 떠들면서 밥을 먹다가 교수님과 딱 마주쳐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관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진짜 좋은 꿀팁일 것 같은데요. 저는 글로벌동에 있는 편의점이 12시가 지나면 무인 운영을 해가지고 술을 못 사요. 물론 소주는 안 팔지만 맥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엔 살 수 있는데 이게 12시가 지나면 못 사니까 꼭 사시고 싶다면 12시 전에 사시는 걸 추천한다. 이런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각자 자기 기숙사에 불만 같은 것도 존재하셨나요? 우선 구간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구간 건물이 방음이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새벽에, 그러니까 밤 3시, 4시쯤에 막 샤워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경우 제가 방이 샤워실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편인데 제 방에서도 물소리가 들릴 만큼 좀 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샤워를 할 때는 좀 일찍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구간이 아무래도 제가 낙후되어 있는 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와, 그 점도 좀 그랬고, 그리고 아무래도 공용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좀 많은데, 냉장고도 공용이다 보니까 한 번씩 음식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누가 먹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에티켓, 그거 정도 지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용 냉장고는 조금 충격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혹시 신관에도 불만이 있나요? 신간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신간도 구간처럼 방음이 완벽하진 않은 편이라 늦은 밤에는 생활 소음이 그대로 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옆방에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틀거나 알람 소리 이런 것들이 다 들려요. 그래서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잠에서 깰 때가 있지만 방음 문제는 모든 기숙사가 공통적으로 겪는 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관의 경우에는 방학 기간에 반드시 방을 비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계절학기를 듣는 학생들은 다른 거주지를 구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침대 폭이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리고 그 방마다 다른데 가끔 가다가 구멍이 왼쪽에 있는 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 거기 구멍 사이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서 주무실 때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신관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다른 건 버틸만 한데 그 방학 때 방을 비워야 된다는 건 진짜 너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저희도 다른 곳처럼 방음이 잘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기숙사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구간처럼 공용 샤워실 같은 건 없어서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저녁에 샤워하면서 뭐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노래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이거보다 더 불만인 점은 쓰레기를 버리려면 1층이나 지하 1층에 있는 공용 쓰레기장을 가야 돼요. 다른 기숙사에는 층마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관. 구간? 저도 구간도 층마다 재활용 쓰레기랑 다 있어서 저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불편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기숙사는 여기까지 알아보는 걸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한 번씩 자기 기숙사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는 시간 그리고 뭐 어필하는 시간 가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네, 글로벌동은 외국인들과 같이 산다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는 게 힘든 사람들도 분명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같이 룸메가 한국인인 경우도 있고 시설이 정말 좋으니까 다음에 기숙사 지원하실 때 꼭 지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간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도 구간이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뭐 마곡간이다 하면서 낡았다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는 기숙사인데 물론 낡은 거 맞지만 그래도 지내다 보면 정말 필요한 거 다 있고 또 화장실과 샤워실이 공용이다 보니까 단점도 있지만 본인이 청소를 안 해도 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내다 보면은 불편한 점도 없고 한 번씩 이제 구간 바로 앞에 있는 나무들 덕분에 아침 딱 일어났을 때 나뭇잎 사이에 쏟아진 햇빛을 보면서 일어나는 낭만 넘치는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지원하실 때 편하게 부담 갖지 말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관 해볼까요? 신관은 구간과 달리 비교적 새 건물이라서 시설이 깔끔하고 쾌적하고요. 그리고 냉난방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합니다. 그리고 또 기숙사 주변에 식당, 미용실, 편의점, 노래방 같은 다양한 편의시설이 모여 있어서 생활 편리성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기숙사 삼거리 이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서 서울대 입구를 가거나 낙성대를 가거나 통학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전반 걸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게다가 많은 분들이 신관은 점수 커트라인이 높아서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볼 만합니다. 여러분도 꼭 지원하셔서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신관에 사시는 주한 씨랑 뭐 구관에 사시는 재현 씨 그리고 글로벌에 사는 저까지 이렇게 셋이서 기숙사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 드렸는데요. 저도 다른 기숙사들은 접할 일이 없다 보니까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숙사에서 넘어가서 장학금을 지원을 받고 싶지만 귀찮아서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장학금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검색창 정보알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